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여기는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힐이에요. 내일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오늘은 제가 칠레하고 아르헨티나에 대한 비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칠레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우선 결론은 저는 칠레에 대해서 실망이 좀 많습니다. 앞편에서 제가 칠레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칠레 경제는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노들은 행복합니다. 즐거워요. 걔들은 물론 기질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유쾌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아요. 근데 칠레노들은 거칩니다. 매우 거쳐요. 그 문화에 대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왜 내가 칠레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심한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고 한데 제 딴에는 그냥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봤어요. 어쨌든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한 40일 가까이 머물렀었거든요. 칠레도 그렇고 남미 나라 애들이 전철안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칠레는 타면은 뭔가 음습하고 조용합니다. 그거를 타면은 퇴근 시간에 타면은 차 안에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마리화나까지 한 놈을 봤어요. 분위기가 칠레하고 너무 다릅니다.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네, 정말 자유분방해요. 어쨌든 이제 국어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노래를 하면은 노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아르헨티노들은 박수를 쫙 칩니다. 저는 그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스페인 까미노 산티아고 델 노르테 북부 해안길하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거기를 자전거로 종주를 했는데 참 독특한 문화가 하나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일몰 시간이 되잖아요. 일몰 해가 사람들이 거기서 박수를 쫙 쳐요. 그거 참 멋있지 않습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태양이 하루 종일 떠가지고 이제 딱 일몰 되는 순간 모두가 같이 탄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 그 장면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포르투에서도 포르투는 일몰 광경 보는 장소가 유명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트렌에서 박수 치고 또 메트로에서 치고 그래요.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여기에 산티아고에 지하철을 탔는데 역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칩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제가 좀 알고 봤어요. 왜냐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을 때 친구 하나를 알았는데 그 친구가 원래 칠레노예요. 칠레 사람인데 지금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살고 있는데 자기가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비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두 나라가 좀 문화가 좀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바릴로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침 칠레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여자애 2명, 4명이 저하고 같이 수다를 떨었는데 그때 제가 일부러 한번 그걸 토론을 시켜봤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박수 치면은 나도 박수 치고 그래서 산티아고 가서 지하철에서 노래 부르길래 박수를 대부분 안 치는데 그거 왜 그러냐? 칠레노들 왜 그래? 너희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칠레 남자애랑 여자애가 대답을 이렇게 해요. 우리는 박수를 안 쳐. 대신 우리는 돈을 주지.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노가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나는 아니야 우리도 돈 좋아할 텐데 걔들은 그래 맞아 우리는 돈이 별로 없어서 돈을 못 주지 대신 우리는 박수를 열심히 쳐 가지고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하나의 어떤 작은 일이지만 저는 그게 두 나라의 모습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왜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냐 저는 그거를 너무나 강력하게 느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 왜냐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다가 칠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파타고니아 3,000km를 종주를 했습니다. 미친놈이죠 이거는. 자전거를 끌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을 딱 치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8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달랐어요. 저는 대다수의 여행객들이 아르헨티나가 더 좋다. 그럼 왜 좋으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유가 물가가 저렴해서 그렇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좋았죠. 마음이 아무래도 편하죠. 물가가 저렴하니까 상당히 좀 좋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는 뭐가 다르냐면 제가 스페인어 공부하는 것 중에 그라시아스 아이들 리브레
파라티 아이레 리브레, 파라티. 시원한 공기가 너를 위해서 불고 있어요. 스페인어 단어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까리뇨라는 단어. N 위에 물결이 있어요. 그래서 까리노가 아니고 까리뇨 이래야 돼. 그 단어가 주로 어떤 데 많이 쓰냐면 아빠나 엄마가 아들이나 딸을 부를 때 까리뇨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 부부끼리만 쓰는 게 아니고 연인도 쓰고 아기한테도 쓰고. 근데 이제 다음에 그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까리뇨 말고 이제 까리뇨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까리뇨소. 그게 뭐냐면 애정어린, 다정한. 여러 라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아르헨티나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이유를 묻죠. 그러면 제가 꼭 대답이 아르헨티노스 muy amable y muy cariños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애들은 매우 친절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 애정어린 표현을 잘한다. 사랑이 가득하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버스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자전거를 끌고 험한 길, 여기 파타고니아 이 종주길은요 60% 가까이가 비포장도로입니다. 거기다가 맞바람까지 불고 그런 게 없죠. 거기다 언덕길까지 나타나는 건 죽음입니다. 그런 데를 이제 달리다 보면은 자전거가 문제가 좀 많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거친 길이니까. 그래서 길가에 자전거를 세우고 뭔가 이렇게 무식거리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아르헨티노들은 한 40-50%, 미니멈 40%는 넘어요. 30%는 넘겠다. 그렇게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저는 유튜브 하면서 과장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쨌든 한 미니멈 30%, 뭐 맥시멈 어떨 때는 뭐 기차를 정도로 많이 물어요. 그 차를 세우고 저한테 와서 아기도 뭐 도와줄까? 내가 뭐 도와줄까? 라고 묻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씁니다. 아무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비도 오고 아니면 우박도 떨어지고 뭐 아니면 자전거 뻥크가 나가지고 뭐 도저히 주행을 못하고 아니면 저녁 시간 늦었는데 뭐 도시까지 갈 시간이 너무 늦었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히치하이킹을 시도를 하죠. 아르헨티나에서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면요, 이거는 저 뻥 1도 안 들어가고 100번 시도하면은 99번이 성공합니다. 어쨌든 아르헨티나들은 그렇게 친절한 데 비해서. 그런데 저는 칠레에 와서 한 10번 시도하면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never.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사실 제가만 느낀 게 아니라 여기 라틴 아메리카 애들한테 얘기하면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물론 아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제가 이건 뭐 그냥 일부 얘기인데요. 제가 그제 여기 산티아고 도착해가지고 한식이 그리워서 어느 식당에 갔어요. 맛도 없더라고요. 너무 현지화해서. 근데 이제 다 먹고 나오는데 주인 사장님 측에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잠시 앉아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분은 제 의견에 반대더라고요. 자기는 치레노가 훨씬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새끼들 나쁜 놈들 많다고. 뭐 개인적인 무슨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덧붙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제가 이제 조금은 따지진 않고 그냥 슬쩍슬쩍 얘기를 던졌어요. 저는 좀 여기 칠레 분위기가 독일계가 많아서 독일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어서 좀 그렇던데 했더니 독일 좋죠. 독일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종족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저 그 순간요, 만약에 내보다 어렸으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나랑 뭐 비슷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친했으면 욕했을 뻔했어요. 그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사회 진화론이라는 사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배경 지식을 얘기하면요, 그 옥시덴탈리즘하고 오리엔탈리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인의 입장에서 동양을 대하는 태도고요, 옥시덴탈리즘은 동양인의 입장에서 서양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기네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니까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동양에 대한 생각 또는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은 뭐가 있냐면, 저는 그 두 놈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혐오, 극단적인 혐오감을 갖는 학자가 있어요. 그게 그 꽁트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허버트 스펜서라는 새끼가 있습니다. 뭐 두 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감한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그건 인정이 되지 않는 이론입니다만, 그게 뭐냐면 바로 사회 진화론이에요. 사회 진화론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윈이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개미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개미는 개미대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가 되었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인간이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종족, 미친 소리예요 그거. 벼룩이 자기 몸에 30배를 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 자기 몸에 30배를 뛰면은 한 50m는 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빌딩을 붕붕 날아야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진화의 개념을 또 왜곡도 했고,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 인간이 저열한 종족, 즉 흑인이나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아시안계, 그 다음에 서양이 가장 진화가 된 사회인데, 그렇게 종족들이 점점 진화가 되어 간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서구 열강이 동양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을 그런 식민지 시대의 바탕이 되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럼 모두가 다 부정을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전 세계에는 그 생각이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특히 서양놈들요 대다수가 아시아인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는 아주 그냥 뭐 저는요 모르겠어요. 이 인간이 그 사고 중에 제일 갖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별은 가능하죠. 피부색이 까맣고 희고 이것에 대한 구별은 뭐 당연한 건데, 그런 구별로 인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나의 태생적 내 자유의지로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은 정말 야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신다면 최인훈의 회색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최인훈 씨는 뭐 무슨 소설가가 아니고 학자 같아요. 학자. 워낙 박시가 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맨체스터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스위스에 가나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짝이 되어가지고 자주 토론됐던 놈인데, 인종차별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난 지금도 그 놈만 생각하면 막 화가 확 오를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그랬는데, 저 그놈하고 한번 다투면서 논쟁하면서 내가 박살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교수가 주제를 주고 토론하라 그러면 내 의견 말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물으면 그 새끼 딴 데 보고 있어요. 대꾸도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 나라에 대해서 내가 좀 평가를 할게. 너희 나라 잘하고 있는 게 뭐니? 너희들이. 이거는 부가적인 지식인데, 그 스위스가 언어를 4개를 씁니다.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원래 토착어. 근데 70% 가까이가 독일어를 써요.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소수가 이탈리아, 프렌치 이런데, 자기 토착어 쓰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고요. 근데 그 독일어를 쓰는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저는 이건 한 10번 넘게 확인했어요. 스위스 애들 여행하다가 만나면 무조건 묻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냐? 대부분 그건 뭐 어김없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독일 문화의 영향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스위스는 보고, 니네 나라는 기껏 칼 좀 만들고 시계 만들고 그다음에 관광 인마 신이 주신 자연의 선물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야, 자식아. 그러나 대한민국은 너희 나라 언어가 4개나 있지. 우리는 인마 언어가 하나고, 특히 한국은 문자를 15세기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문자를 직접 과학적으로 만들어냈어, 이 자식아. 너 한번 공부해봐, 인마. 하루면 다 배워. 그 다음 니네 나라 자식아, 지금 경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 그저 은행 블랙머니, 저 정치인들 그다음에 경제인들 비리 부정한 돈 너희 나라 인마 그 은행에다가 블랙머니로 맡기잖아. 그래서 그 돈 뜯어먹는 그런 비열한 나라잖아, 자식아 라고 욕을 막 해버렸어요. 그리고 인마 우리나라는 전자, 너 인마 삼성 알았더니 병신새끼, 삼성이 일본 거래요. 무시가 너. 그게 이제 뭐 17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삼성이 그렇게 유명한 데는 아니었지만요. 그럼 현대도 일본 거라고, 그런 나이가 일본이라고. 나중 무시가 놈이. 그러나 니네 나라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다. 이제 온갖 다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피해버리더라고요. 내 말 능력을 지가 따를 수가 없죠. 제가 논술 강사 출신인데. 지금부터 제가 아는 이야기는 특수로는 아닙니다. 특수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각 나라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유럽 애들 중에 절대로 춤을 추면 안 되는 장소에서 춤추던 인간이 하나고, 또 모두가 춤을 추는데 춤을 전혀 추지 않고 발장 끼고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놈이 있다면 그 두 놈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일까요? 이거 다 맞추신 분들은 상당히 유럽피언 애들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절대로 춤추면 안 되는 장소에서 춤추는 인간,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애들이 별명이 차이나 오브 유럽, 유럽의 차이나들. 감당 못합니다. 저는 자관 이탈리아 애들이 좋긴 좋은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만나서 대화하면 격정적인 흥분의 상태에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들 춤추는데 혼자 발장 끼고 있는 놈, 그게 바로 독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럽 애들 중에 가장 논쟁 좋아하고 수다스러워, 게스트하우스에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있다가 프렌치에 한 명 나타나면 대부분 슬그머니 딴 데 가버립니다. 왜? 너무 말이 많고 토론에서 그냥 토론을 좋아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혹시 맞추신 분들은, 여행 꽤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행자들 중에 가장 폐악스러운 새끼들, 밤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가가지고 새벽 3시든 4시든 막 고함 지르고 떠들고 남에 대한 배려 1도 없이.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도 좀 그런데 중국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저는 그래서 그 나라 애들 나타나면 슬그머니 딴 데 가버리는데,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유는 제가 다른 편에 제 영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설명하면은, 쉽게 말하면 예비군들이 여행 다니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면 걔들이 보상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행을 몰려다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예비군 무리가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노인네들도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선민사상 때문에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또 전 세계에서 남자들 중에 마초이즘에 최고의 강한 나라는 어딜까요? 그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애들요 식당에서 눈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아이 컨택해서 듯이 웃으면 절대로 안 웃습니다. 이 러시아 남자애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미소를 짓는 것은 아주 병신들이 나는 짓이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푸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전 뭐 또라이죠, 또라이.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저는 러시아 자전거 여행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알론 섬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추억은 있었지만은 걔들 운전 습관은요, 전 세계에서 운전 습관이 제일 나쁜 나라 1위 인도. 그건 뭐 무조건입니다. 2위 저는 지금은 페루라고 칩니다. 페루. 페루는 악명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미 여행하시는데 페루에서 차 빌려서 뭐 여행하시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 3위가 저는 러시아였어요. 자, 이런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어떠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왜 칠레가 문화가 이렇게 아르헨티나와 너무나 다르게 뭔가 조금은 좀 불편한 구석이 있냐? 우선 칠레의 주류 사회는 독일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조그만 도시에 가면은 최고 엘리트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무조건 알레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를 가르치고 독일 문화에 익숙하게끔 하는 그런 학교들이 각 도시의 메인 학교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칠레의 중심 정치계나 경제계의 상류층은 다 독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독일 좋죠. 독일 애들 뭐 태국 여행할 때 바이에서 매홍성 가는 길에 정말 친절한 아주 좋은 친구도 만났고, 또 작년에 그 모로코 갔을 때 커플, 독일 커플 애를 만났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독일 애들은요, 걔들 머릿속에는 바탕이 깔렸습니다. 물론 교육에서는 독일인들이 절대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고 히틀러가 가졌던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뭐 만약 답안에 좀 쓰면 무조건 납치를 시켜버리는 그런 엄격함이 있지만, 여전히 걔들은 아리안계 사람들 중에 게르만족이 가장 위대한 종족이다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종족이 우수하다는 생각을 한번 들으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해도 하겠죠. 그래서 그만합니다. 굉장히 그만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키도 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식당, 한국의 식당 주인분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허버트 스펜서나 꽁트가 한 4회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서양인들이 우리보다 우월한 문화를 갖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바꾸십시오. 그건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해야 되죠. 그 프랑스에는 톨레랑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관용,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고 아주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는 80%의 사람들이 노조 파업을 해도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반대가 있습니다. 엔톨레랑스라는 게 있습니다. 엔톨레랑스. 엔톨레랑스는 뭐냐면 톨레랑스를 해치는, 그러니까 관용과 포용을 거스르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준열한 엔톨레랑스를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은 인류의 사람들을 차등을 줘가지고 서구인들은 우월하고 흑인은 아주 열등한 종족이라는 그런 그 관용과 포용을 해치는 문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엔톨레랑스를 가차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식당 한국인 사장님이 그런 독일인이 가장 세계적으로 탁월한 DNA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순간 저는 이런 사람이 있냐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데모 얘기하니까 모든 데모는 다 폭동이라고, 광주도 폭동이고 그 미친놈들이 말이면서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냥 예 하고 막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어쨌든 다시 얘기가 좀 횡설수설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여기 사람들 좀 많이 다녀서 제가 집중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독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독일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뚝뚝하고 그러냐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봉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봉건제도가 가장 오래 제후까지 지속되었던 나라이고, 그래서 뭔가 관료적인 어떤 사고들, 수직적인 문화가 좀 발달되어 있는 사회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이 그 이성과 합리주의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그 얘기 있죠. 춤추는 얘기. 그러니까 가장 감성적인 나라가 이탈리아라면은 반도국가는 원래 감성이 강합니다. 그게 한국인과 이탈리아인데 좀 비슷한 점이 같은 페니슐라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이성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 철학자들도 전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칸트, 피테, 쉘링, 이게 싹 다 이성주의자거든요. 한국의 상당수의 그 철학과 선생들이 칸트 전공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철학을 저도 조금은 전공자는 아니지만 좋아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저는 칸트가 정말 싫습니다. 칸트의 일화들 들으신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칸트가 저녁에 마을에서 산책을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시계를 맞췄대요. 워낙 정확해서. 그 다음에 칸트가 젊은 시절 사랑에 빠졌을 때
어느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장점을 나열하고 단점을 나열했을 때 단점이 3가지가 더 많았대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다는 새끼예요. 그러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단점이 몇 가지 더 발견되자 그녀를 찾아갔는데 이미 그녀는 결혼을 했고. 미친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들 칸트의 정엄명제 있죠? 정엄명제. 그 정엄명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구거든요. 좀 어렵습니다만 별거 아니에요. 그대의 의지에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이제 내일 만약에 산티아고에 있는 일식집을 갈까 한식당을 갈까 이거를 내 의지의 준칙, 내가 어느 쪽의 의지를 선택을 할 것인가의 기준의 원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의 기관에 타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게 뭐냐면 입법의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수많은 논쟁 끝에 결정할 만큼 고민을 하고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놈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칸트 공부하다가 어느 날 채상집에서 이 새끼 똥 살 때도 시간 재가면서 똥 쌌게 내렸어요. 그게 독일 사회를 상징하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기계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죠. 독일 기계 뭐 구매하면 고장 거의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 옛날에 그 독일제 차 하나 샀는데 고장 잤더라고. 어쨌든 그러나 보편적으로 독일 애들이 기계를 정말 잘 만듭니다. 아주 엄격하게. 여러분 독일 여행 가갖고 만약에 호텔에서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 좀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제 후배 하나가 독일 가서 그 2명을 예약을 하고는 2살짜리 애기를 데리고 들어갔대요. 아침에 페널티 물었대요. 10만원 정도. 왜 니 저 둘이다 해놓고 애기를 데리고 들어갔나. 그래서 너희들 페널티 내야 된다. 이런 놈들이 독일입니다. 자기네들이 정한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야 정반대죠. 예외의 천국입니다. 예외의 천국. 근데 이 칠레가 바로 그 독일의 영향을 무지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흠모를 해요. 그래서요 이거는 장점입니다. 칠레에 와서 가장 장점은 뭐냐면 운전면허는 남미에서는 최고입니다. 물론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아주 떨어지는데 그러나 운전면허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시내 자전거 타는 애들 거의 다 헬멧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딱 원칙을 지켜요. 독일만큼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짝퉁 독일입니다. 짝퉁 독일. 그러니까 분위기가 뭔가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저 칠레가 98년도에 바르셀로나 국제무역 박람회 때에 그 내세운 상징물이 빙산이었대요. 빙산. 그 빙산의 상징적 의미가 뭐였냐면 첫째, 우리는 백인이다. 우리는 페루나 볼리비아처럼 모레노와 인디애나가 사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블랑코다. 백인이다. 이게 이제 빙산을 내세운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가 좀 전에 제가 말한 독일의 이성과 합리주의, 이성, 차가운 이성. 라틴 아메리카처럼 그런 감성이 풍부한 나라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성을 중요시한다. 그것 때문이고. 세 번째는 실제로 여기에 칠레는 빙산이 많습니다. 저로서는 안 그래도 독일이 별론데 라틴 아메리카의 이 흥겨운 문화, 콜롬비아 재밌습니다. 아르헨티나 흥겹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그럼 칠레? 아닙니다. 그러고 자기네들은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라고 외치고 다녀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면 뭔데? 이거 저 스페인어 단어 중에 그레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올.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그 단어를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페루에서 식당에서 이제 내가 오늘 비가 오니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좀 약간 맵고 그런 우리나라 해물탕처럼 그런 얼큰한 거 뭐 있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소파 그레올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비 오는 날 먹는데 진짜 그 참 내 우울한 기분을 약간 다 싹 씻어주는 그런 맛이라서. 그래서 그레올이 뭐냐 하고 이제 걔한테 물었더니 뭐 얘기를 하는데 향토적인 이런 단어래요. 그런 거 하고 나중에 숙소에 와서 사전을 뒤져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호주인하고 한번 또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논쟁을 좋아해서 호주애가 나를 좀 무시하고 뭐 한국 뭐 좀 폄하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야 니네들 임마 너희들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야? 호주에 처음 온 사람들이 누구야? 영국에서 죄 지어서 쫓겨난 추방당한 죄인들이잖아. 너희들 조상은 다 프리저널 죄인들이야 자식아. 내가 농담을 했는데 사실은요 여기 남미에 온 유러피언 주류사회의 귀족들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여기 왔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시대에 스페인의 본토에서는 남미에서 태어난 스페니쉬계 사람들을 무시했겠죠. 그것을 대하는 칭하는 용어가 바로 그레올. 그래서 뭐 향토적인 그 다음에 남미에 정착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촌놈들이라는 뜻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라티노가 아니고 대놓고 볼리비아, 페루 정말 무시합니다. 페루하고 볼리비아는 모레노하고 인디애나가 정말 많거든요. 북부 가마르카나 카차포야스 이런 지방에 가면요 99.9%가 모레노 또는 인디애나입니다. 백인 블랑크 없습니다. 페루는 백인 비율이 5%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수도에 미라프로레스라는 부유촌 동네에 똘똘 뭉쳐 살고 있습니다.
얘들이 이 남미가요 인종차별이 상당합니다. 피부색에 따른 차별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백인들끼리 결혼하고, 물론 뭐 특수한 경우에 인디애나하고 백인과 블랑카하고 결혼하는데, 독특한 이 남미의 이 복잡한 문화는요 워낙 몇 숟갈 섞여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어느 가족이 저하고 친해져 가지고 그 집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 며칠 놀기도 했는데, 아빠는 약간 백인이에요. 근데 약간 모레노 다갈색 피부를 조금 갖고 있고, 그다음 엄마는 거의 모레노예요. 근데 둘 다 그러면 모레노인데, 큰 딸은 완벽한 백인입니다. 블론디, 금발 머리에 파란 눈에 정말 하얀 피부에 의사인데 싱글맘이에요. 걔도. 그 다음에 둘째 딸은 모레노예요. 그리고 동생은 아주 인디애나. 그러니까 한 집안이 여러 종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미 사람들의 뒤섞여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결혼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를 무시하고 그러고. 근데 특히 칠레가, 저는 오기 전에 아르헨티나가 더 인종차별이 심하고 칠레는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아르헨티나가 인종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칠레가 인종차별이 저는 굉장히 심하다고 느껴봤어요. 한국에 식당하시는 그분은 아르헨티나 애들이 가슴이 따뜻한 이유는 경제가 망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거는 절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저는 그분 말을 듣는 순간 박재삼 선생의 그 시집부 중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라는 그 문구가 떠오르던데, 그건 아주 저는 이분 좀 진짜 조금 너무 닫혀있구나. 앵그리 월드, 제가 만든 말입니다. 하루 종일 화내는 노인들 있죠. 앵그리 월드인데 그런 분 같았어요. 어쨌든 칠레는 그런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문화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기가 저는 그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자연과 어울리는, 파란 하늘과 흰 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국기는 아르헨티나 국기 같고, 칠레 국기는 보면 좀 섬뜩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비판하기를 칠레는 미국을 흠모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인가 어느 주의 국기랑 똑같다라고,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라고 이제 나중에 파악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데 비해서 이제 아르헨티나들은 이탈리아 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 애들이 이제 땅고라는 춤도 이탈리아 애들이 처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와서 힘들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그런 곳에서 고생할 때 췄던 애틋한 감성이 배어 있는 그런 춤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계가 주류를 이루었고, 물론 다양합니다. 보면 어떤 지역은 크로아티아인들이 지역 많더라고요. 아르헨티나도 어느 도시에 가면 독일계가 많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참 복잡한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번이나 국경을 넘나들면서 정말 오라손 까리뇨소한 아르헨티나와, 그 다음에 뭔가 좀 쌀쌀맞고 차가운, 그리고 불친절한, 조금은 아르헨티나에 비하면 좀 불친절해요. 딱딱하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 가장 유럽 독일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짝퉁 독일인 칠레 문화에 대한 그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좀 길게 제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판단이 많은 편견이 되거나 또는 잘못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다시 조사해보고 공부를 해볼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산티아고의 동네 언덕 올라와서 한번 긴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스타 프론토.